별 1년차 김영태입니다. 교정적 정출술 즉 포스 이럽션은 의도적으로 치아를 치관측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교정적 과정으로 주위 연조직과 골에 변화를 주기 위해 장치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적은 힘을 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출은 자연 맹출과 가장 유사한 치아 이동으로 보통 당근 치일 경우에는 20에 30g의 포스가 필요하며 정상 맹출 방향으로 향한 경우 50g, 시중 회전이 필요한 경우 100에서 150 정도 g이 힘이 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 이럽션의 정식으로는 먼저 파절 등에 의한 치근자나 병소, 그리고 수복물이 생물학적 폭경을 침범한 경우, 또한 국소적인 앵귤러 본 디펙트가 존재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상받은 치아나 매복된 치아 등에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포스 이럽션의 금기증으로는 정출과 수복 후 루트 길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양만큼 정출시키는데 공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골 유착이나 하이퍼스멘토시스, 그리고 수직적 치근 파절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포스 이럽션의 금기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 이럽션은 다음과 같은 특점이 있습니다. 먼저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의 증가가 될 수 있으며 치아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치조골이나 치조직의 상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치관 연장술의 경우 심리적인 이유로 원하는 치아뿐만 아니라 인접치의 치조골 수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정적 맹출술은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심리적 이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지백tom을 통해 임상적 치관 연장술을 하게 되면 해당 치아의 진지발맞이 내려가기 때문에 치관의 길이가 일어나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포스 이럽션은 각파치는 등 원래 외형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다 심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교정적 장치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치아가 맹출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치조직 레벨과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보존적 치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맹출시키는 시간에 따라 크게 래피드 이럽션과 슬로우 이럽션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래피드 이럽션은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별체 조직 부착 후에 파이브로토미를 시행하여 해당 치아에 치조골정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치아를 맹출시키는 것으로 치수 괴사나 치근 흡수, 치조골 흡수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슬로우 이럽션은 중등도의 교정력을 치아 장축의 치관부 방향으로 적용하여 치준환 감소와 수직적 골내낭의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 이럽션 교정적 정출 시에 파이브로토미를 동반한다면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치조골 정방의 결합 조직 섬유를 절개해줌으로써 치아의 맹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조골과 치은 변형은 치료 전의 위치에 유지되고 인접치에서의 치아와 치은의 인터페이스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래 교섭물을 포함하는 치아에 대해서는 파이브로토미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를 맹출시키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심리적인 요인으로 거미 스마일의 경우에는 입술선을 기준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두 번째는 치근 길이를 고려해야 하고 치근단 방사선 사진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크라운 루트 레이시오가 최소 1:1은 되어야 맹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근의 형태인데 넓고 경사지지 않은 것이 좋으며 근관의 형태는 근관이 이제 치근폭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질이 부족하여 쉽게 파절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퍼케이션의 위치나 치아의 위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아의 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정적 정출술을 통해 치관 연장술을 실시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촬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27세 여환으로 오른쪽 위 치료한 부위가 껌을 씹다가 빠진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PMA 치료는 허리 디스크 수술 외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14번과 15번, 36번 부위에 근관 치료가 되어 있었고 36번, 46번 부위에 아말감이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14번 부위는 치관이 파절되어 치근만 잔존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과 주소 부위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사진입니다. 다음 초진 내원실 사진입니다. 14번 부위와 함께 15번 부위의 수복물이 함께 탈락되어 있었으며 14번은 근관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잔존 치질이 치근 변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적 방법을 통한 임상적 치관 연장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치관 치근 비율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파이브로토미를 동반한 교정적 정출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고려사항과 기준을 고려하여 1mm의 SS 와이어를 밴딩한 후에 인접치의 레진으로 고정하였으며 14번에는 충분한 맹출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크 모양으로 01602 TMA를 와이어링하여 캐널 내에 레진으로 메모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틸팅을 피하기 위해 힘이 치아 장축을 따라 갈릴 수 있도록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은 힘을 가하기 위해 클로즈 스페이스에 사용되는 엘라스틱 파워 체인을 치아 와이어에
연결하여 치아의 탄성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치 장착 후 2주째 사진으로 초진 시에 비해 치관 측으로 치아가 이동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온 시마다 페리오통을 사용하여 파이브로통을 시행하였고 파우치엔을 교체하여 탄성력을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치 장착 후 5주째 사진으로 치관 측은 비율을 고려하여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치은 결제소를 통한 치관 연장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치관 연장술은 후의 사진으로 충분한 정도의 치관 길이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사 후의 사진입니다. 발사 후 리텐션을 위해 와이어를 사용하여 인접치와 스프린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 달간 스프린팅을 통해 치아를 유지시킨 후 스프린팅 와이어를 제거하였습니다. 보초에 수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치관 길이가 확보되어 보초에 수복을 계획하였습니다. 환자가 가까운 동네 치과에서 이제 보철 치료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여서 안타깝게도 최종 보철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 이옵션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5세 여성 환자로 이 사이에 피물이 끼고 구멍이 난 것 같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KMH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내원 당시 12번에서 25번까지 포유닛 블리치로 수복된 상태였으며 12번은 근관치료가 되어 있었고 크라운 하방으로 우식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13번과 25번이 결손된 상태였으며 전반적인 골소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사진상 12번의 치근 길이는 13에서 14mm 정도로 치아 정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진 네온 사진입니다. 브릿지 커팅 후 촬영한 사진으로 12번 주위 치근이 치관 측으로 중식되어 있어 치아가 치근 하방에 존재하였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포유닛 브릿지를 제거하고 잔존 치질량과 인접치의 치근 변형 위치를 고려하여 인접치를 포함하는 진치부에 대한 치관 연장술이 필요하지만 환자가 나머지 치아 회복 상태를 유지한 채로 치료를 원하였기 때문에 해당 치아에 국한시켜서 변형적 중출술을 이용한 임상적 치관 연장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포스 이옵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치관 상방의 치근을 일부 절제하였으며 치관은 치근 하방 3mm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와이어링은 번등하였으며 동일한 파우치엔을 사용하여 시조골 재형선과 시주 부착 후 이동을 위해 시주인대에 장력을 가했습니다. 장치 장착 후 2주일째 사진입니다. 치아가 계획했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치관은 치근 하방 2mm에 위치하였습니다. 장치 장착 후 3주째 사진으로 치아는 치근 변형과 같은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치 장착 후 5주째 사진입니다. 레진이 파절되어 장치가 부분적으로 탈락하 있지만 환자분이 바로 내원하지 않고 지내다가 약속일에 내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치아에 충분한 힘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내원 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치 장착 후 7주째 사진입니다. 치아는 치은 상방 1mm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주째 사진으로 치은한 상방 2mm의 치관이 위치하였습니다. 치관 치근의 비율을 고려하여 정치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하고 장치를 제거하였습니다. 보철 수복 또한 치은 절제술을 통한 치관 연장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발사 후 사진으로 보철 수복에 충분한 정도의 치관 길이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치아의 리텐션을 위해 인접치와 스프린팅을 하였고 이전 케이스와 달리 환자의 연령이 적지 않기 때문에 치아 주위 볼 변화를 충분히 관찰한 후에 보철 수복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 이옵션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